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눈앞에 뭔가 자동 산탄총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좀 이 자동 산탄총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요? 마루 SDR-12있지만 네네. 오늘은 이 얘기하려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 뭡니까? 유사스 12입니다. 아니 그것은 대우정밀의 예. 짜잔. 11월호 플래툰의 유사스 12의 실총 리포트 기사가 나갑니다. 오호, 그렇군요. 그러므로 이 총의 디테일이나 역사는 거기에 쓰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할 토크는 하나. 만약 유사스 12가 한국군에 채택됐으면 어땠을까? 근데 좋은 얘기 먼저 밝히고 가는데 좋은 얘기 할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유사스 12가 한국군에 채택됐으면 어땠을까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실물을 쏴보진 않았지만 1시간 정도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뜯어보고 막 만져보고 핥아보진 않고 사진 촬영하고 그러면서 정말 만지작만지작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라고 하신 이유는 일본말로 뭐죠? 다메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싸우셨구나. 못 쏴봤어요. 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없어요 지금. 저는 싸웠어요. 오, 네, 그 진짜 진귀한 기회인데. 재미없고요. 재미없죠. 반동이 생각보다 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반동이 그러니까 우사스 12가 혹은 유사스 12가 혹은 어떤 분들은 USAS 10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총이 뭔가 반동도 쩔고 장탄수도 쩔고 파워도 어마무시할 것 같잖아요. 이 세계 어느 곳에도 들어맞지 않는 총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네, 맞죠. 아니 그리고 이게 왜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산탄총 샷건 이게 물론 근거리에서의 화력이 어쩌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근거리용이니까 비교적 한정된 공간에서 쉽게 움직여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이 0.1g도 없어요 진짜. 사실 실제로 보면 중후장대하죠. 아니 탄 넣으면 6kg 거의 6kg인데 6kg면 말이 쉬워서 그렇지 소총 2자루거든요. 그렇죠. 아니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군대에 있을 때 K20 쓰셨던 분들 그 총에 대해서 느낀 감정에 플러스 알파로 불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드럼 탄창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드럼 탄창 끼면은 K3고요. 진짜 드럼 거의 탄창 느낌. 드럼 탄창 안 끼면은 20이에요. 그 정도 느낌이에요, 저 체감상. 그리고 드럼 탄창을 껴봤자 20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전투 시에 쓴다면은 뭐 써버리는 건 순식간이고. 그리고 유효사거리는 슬러그 탄 넣어서 정말 운이 좋아요, 100m. 정말 애매합니다. 총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신 분들 슬러그탄 넣고 쏘는데 뒤에서 교관들이 갈굴 거란 말이에요. 왜 저것도 못 맞추냐고. 그렇죠. 근데 이게 채용이 됐더라면 정식 채용이 됐더라면 좋은 점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유사스 12를 쓰는 병사는 아마 총검수라도 써야 됐을 거예요. 착보면 안 될 텐데. 좋네. 쓴다고 하면 특수부대 정도나 쓰게 됐을 텐데. 근데 특수부대 입장에서는 너무 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떤 분들은 요즘 드론 위협이 있으니까 유사스 12 같은 거를 드론 위협용으로, 그러니까 대드론용으로 프로토까지 되니까 채용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절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드론은 뭐다?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유사스 12로는 빨리빨리 못 움직여요. 무거워요. 커요. 무거운 것도 무겁고 유사스 12나 뭐 AA12 같은 그런 오토샷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동으로 발사는 되는데 그 자동 발사되는 사이클이 그러니까 카만이 나가는 RPM 레이트이 그렇게 또 빠르지도 않아요. 네, 1초에 한 6발? 7발 정도 1초에. 그러니까 솔직히 단발로 빨리 쏘는 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드론용으로 유효한 무기냐 그러면 다 갸우뚱 그게 유효한 무기면 이미 쓰는 나라가 나왔고 채용을 했고. 아니 간단하게 해서 미 해병대가 AA-12를 선조인 AA-12를 테스트하고 결국 채택을 안 했어요. 그게 딱 거기서 딱 보여준. 이거 또 이제 국내에서 또 이게 국산이라고 하니까 예. 또 한국과 관련이 크다고 하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죠. 아니 이렇게 좋은 총인데 왜 채용한 나라가 이렇게 없냐 하는데 거의 뭐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게 뭐 결론이 나왔다고 사실 보이죠. 민수용으로 단종이 됐어도 만약에 진짜 이게 군용으로 경찰용으로 큰 반향이 있는 총이었으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수용 단종되니까 대구가 단종시켰어요. 그만큼
안 나갈 총이었다. 그러니까 니시 마켓 흔히 얘기하는, 물론 좋다고 하는 친구들은 좋다고 썼지만 결국 이거 산 나라들도 도태된 다음에 대체총을 안 샀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장르 자체가 그 닭이었다는 얘기라고 봐야죠. 기능적인 문제보다도 결국에는 제일 큰 문제는 뭐 부품구하기 힘든 것도 뭐 당연히 그렇지만 정말 크거든요. 크다는 것과 위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는 거. 스테이지가 강히 맞 사실 이게 에어소프트에서 똑같은 게 이 SDR12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력은 짱짱한데 무겁고 불편하고, 꽤 무겁죠. 이게 딱 유스타스 12의 문제를 에어소프트로 그대로 옮긴 그 느낌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유스타스 12가 어떻게 AA12의 재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AA12의 재해석. 그런 아하. 면에서는 한없이 USAS 12에 가까운 에어소프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뭐 조금 인기 있는 게 사이가 계열에 좀 이제 가볍고 한 거에서 좀 인기가 있는데, 또 사이가 계열은 이게 또 잼이 많이 나는 걸로 유명하죠. 또 좀 썩 좋진 않죠. 샷건의 한계예요. 그래도 뭐 일본 반응을 보면 그래도 사이가가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거 뭐냐면 어쨌건 사이가 12는 실제로 있는 그렇죠. 민수시장에서 그럭저럭 선보였죠. 얘는 그 미국 K모사의 전태 같은 샷건을 그거를 베이스로 그 바디를 베이스로 마루이가 창작해낸 총이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총이 알맹이는 AA12고. AA12의 그 페이스 체인지. 그 페이스 리프트 정도. 페이스 리프트 그 정도. SCR-12라고 하는 이 마루이 제품 가장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마루이가 만든 총이라고 하네요. 전동 샷건이고 이게 한 발에 3발씩 나가는데 풀오토로 나가고 심지어 발사 속도도 빨라요. 그런데 마루이가 운영하는 인도 게임 필드가 있다, 일본에 가면. 네. 거기서 밴 당했어요. 예. 왜냐면 얘를 들고 나가면 최종 결전병기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근거리에서는 뭐 사실 쓸만하죠. 예. 아,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왜 M16A2도 아닌 이 유사스 12 얘기를 하면서 이걸 쓰고 있냐. 딱 그 시대거든요. 그렇죠. 딱 유사스 실제로 12가 나오고 팔리고 하던 게 뭐 8090 딱 그때라고 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90년부터 91년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이게 참고로 이게 제가 이걸 처음 본 게 건지의 91년도 책이거든요. 일본 건지. 그때 터크타카노 옹께서 이거 입고 이렇게 딱 이 그것도 간지로 어떻게 이거 보면 리포트를 하셨어요. 리이넥트먼트군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저도 그때 철없는 저는 필이 꽂혀가지고 그때 플래툰에 온갖 판타지를 늘어났죠. 많이 반성합니다. 참 예. 이후에 그 또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뭔가 많이 굉장한 총처럼 막 나오고 스타게이트에서도 메인 웨폰으로 나오고 그렇죠. 하면서 갈매기 형님도 쓰고. 아. 실제로 그런 환상을 분위기 되게 심어줬죠.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취재했었던 그 스트라이커랑 마찬가지로 있죠. 샷건을 좋아하는 샷건 매니아들 사이에서 양대 산맥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최종 결전병이다. 네, 파이널 웨폰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안타까운 현실이고.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영웅은 만나지 마라. 환상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슴에 새기며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